올해도 부진을 이어가던 SCHD가 최근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SCHD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금리 인하가 SCHD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 9월 8일까지 SCHD와 스파이의 연도별 성과입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부진이 3년째 지속되고 있죠. 물론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단 한 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S&P 500과 성과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해도 너무 부진하죠. SCHD의 가장 큰 강점이 하락 방어력인데요. 올해 초 급락장에서는요, 이 SCHD가 유의미한 하락 방어력을 전혀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4월 이후 반등장에서도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 결과 S&P 500은 두 자릿수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SCHD는 겨우 마이너스를 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스파이와 SCHD의 최근 누적 성과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스파이와 SCHD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둘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면 괜찮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2023년부터요. 스파이와 SCHD 성과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두 ETF의 성과가 5년 내 최대 수준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SCHD 성과 부진의 근본적인 이유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빅테크입니다. 최근 3년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는 것이 빅테크 중심의 대형 기술주였죠. 그런데 SCHD는 M7과 브로드컴을 단 한 종목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기술주도 아니고요. S&P 500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는 거죠. SCHD의 섹터별 비중을 보면 성장주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IT, 경기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 세 개 섹터 비중의 합이요. 20% 정도밖에 안 돼요. 스타일 분리를 보더라도요. 성장주 비중은 전혀 없고 가치주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SCHD의 빅테크와 성장주가 없었던 것은 2020년,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이때는 성과가 괜찮았는데 2023년부터 상대 성과가 이렇게 벌어지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2020년, 2021년에는요. 빅테크에 대한 쏠림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0년, 2021년에는 미국 시장 전체가 좋았어요. 그런데 2023년 이후에는요. 대형 성장주만 좋습니다. SCHD 섹터별 비중을 다시 보면요. 대형 성장주 대신 많이 보유한 섹터가요. 에너지,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입니다. 이 세 개 섹터 비중의 합이 55% 정도로 매우 높죠. 대형 성장주가 없더라도요. 이런 섹터들의 성과가 조금이라도 받쳐줬다면 SCHD가 이 정도로 부진하진 않았을 거예요. S&P 500은 11개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CHD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3개 섹터 수익률이요. 가장 부진해요. 3개 중에 하나만 부진한 것이 아니라 이 3개가 나란히 뒤에서 1, 2, 3등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올해만 부진하냐, 기간을 1년까지 늘려본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수익률 차이가요, 이 상위 그룹과 더 벌어지죠. 대형 성장주는 없고 대신 많이 담고 있는 경기 방어주, 에너지가 부진하니까 SCHD 절대 성과도 부진하고 S&P 500 대비 상대 성과는 더욱더 부진한 상황이 올해도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S&P 500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고배당주, 배당 성장주 ETF들과 비교해봐도 SCHD 성과는 최악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나마 높다라는 것이 위안이면 위안일 수도 있겠는데 결국 투자 성과는요. 이 토탈 리턴이잖아요. 연초 이후 그리고 최근 1년 성과를 보시면 배당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에 SCHD만 담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CHD를 너무 좋아하신 투자자분들이라도요. 상승장에서 포모를 겪지 않으시려면 최소 S&P 500이라도 같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SCHD 부진의 이유를 포트폴리오가 아닌 다른 곳에서 또 하나 찾는다면 금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미국의 기준금리와 SCHD의 기초지수를 같이 그린 거예요. SCHD가요. 본격적으로 부진에 빠진 것이 2022년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을 하죠. 미국의 금리 인하 역사를 돌아봐도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린 적이 없어요. 5% 이상의 고금리가 약 2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지금도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죠. 갑자기 금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금리가 고배당주 투자 매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진 않아요.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요, 순수하게 인컴을 목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컴을 목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고배당주 ETF의 비교 대상이 S&P 500이 아니죠. 채권입니다. 주식의 배당과 채권의 이자를 비교해서 더 매력적인 자산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를 다시 보면요, 2022년 이전과 같은 제로금리 시절에는 채권보다 고배당주 인기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채권 수익률은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요, 국채든 회사채든 발행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채권에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이 거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0%라고 해서요, 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을 낮추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요, 채권보다 높은 인컴을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주가 훨씬 매력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기준금리가 5%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고배당주 ETF의 배당 수익률은 여전히 3% 중반 수준이에요. 인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채권에 투자하면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5%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고배당주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미만 미국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 S고부와 SCHD의 연도별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겁니다. 2022년 그리고 2021년에는요, SCHD의 배당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어요. S고부의 배당 수익률은 거의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낮죠. S고부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까지 S고부의 배당 수익률이요, SCHD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SCHD에 투자하는 목적 다양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인컴을 목적으로 과거에 SCHD를 투자했던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SCHD가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ETF가 돼버린 거예요. 신한자산운용 마케팅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실질금리와 스파이 그리고 SCHD의 상대 성과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늘색 차트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SCHD보다 스파이 성과가 좋다라는 의미고요. 이 하늘색 차트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스파이보다 SCHD 성과가 좋다라는 의미예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긴 하는데요,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SCHD 성과가 더 좋고요,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스파이가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2022년 이후에 실질금리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대성과 차트도요,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SCHD의 부진의 원인 중 하나가 금리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고금리 시대 고배당주는 그리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배당주의 매력 다시 부각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9월 17일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요, 90%를 넘었어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채권 시장에는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0bp 금리 인하 기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50bp 인하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예상을 깨고요, 50bp B컷이 단행된다면 채권 시장은 현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만 선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금리 전망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페드의 금리 인하 경로를 보면요, 올해 연말까지요, 9월, 10월 그리고 12월에 25bp씩 3번 총 7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에도요, 25bp씩 3회에서 최대 4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요, 글로벌 IB들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적인 금리 인하, 고배당주 SCHD에게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앞에서는요, 초단기채 ETF인 S고브와 SCHD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 드렸는데요. 주식의 배당과 채권의 이자 중에 어떤 것이 인컴 자산으로서 더 매력이 있냐, 이것을 판단을 할 때는 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봅니다. 아직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SCHD 배당 수익률보다는 높아요. 하지만 내년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 둘은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의 배당이 채권의 이자보다 절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었던 초저금리 시대에 2022년, 2021년과 같은 수준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인컴 자산으로 쓸 고배당주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최근에 SCHD가 반등하는 이유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AI 내러티브가 너무나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SCHD가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상대 성과 부진의 폭은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